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보통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하락이 끝났고 바닥을 잡았다. 이제는 쫙 날아가겠구나 하고 덥석 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영망치형 캔들과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또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면 매집을 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이런 주식을 사면 기가 막히게 물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거래가 터지면서 올렸다가 내리는지, 반대로 거래가 줄어드는데 주가는 왜 야금야금 오르는지, 오늘은 단순히 외우는 차트 공부가 아니라 거래량 속에 숨겨진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끝까지 보시고 차트를 보는 눈이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 거래량은 뭔가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일단 저는 예시를 먼저 들자면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쓴다면 지나가다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집 맛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주식도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뭔가 매수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추가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때나마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것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의 한 개의 가격이 예를 들어 8,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이 가격이 이게 맞나? 비싼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 가게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10곳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가격을 모두 다 8,000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8,000원이 좀 비싼 것 같지만 모든 가게가 8,000원이니까 이 가격이 맞나 보다라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즉, 저는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신뢰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호재 뉴스가 뜨든 실적이 좋게 나오든 결국 거래량이 실려야 주가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거래량을 해석할 때 이 거래량에 증가한 것이 모두가 매수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종목에서 이처럼 거래량이 만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의 만주가 단순하게 만주를 누가 샀다라는 의미일까요? 사는 대신에 누군가는 반대로 만주를 팔았다라는 이야기겠죠. 즉, 매수자가 만주를 샀다면 똑같이 매도자도 만주를 팔았던 거고 매수와 매도가 똑같이 체결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만주가 체결됐다면 거래량은 만주인 거지, 여기에 매수자가 만주인데 매도자가 5,000주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자, 매수자가 만주고 매도자가 만주 똑같은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의지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자가 만주고 매도자가 만주라고 하더라도 이 매수자들이 주가를
올려다 사면서 만주를 체결하고 매도자들이 밑에서 팔지 않고 위에서 팔면은 결국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거래량이 만주인데 매수자들이 위에서 사려고 하지 않고 밑에다가 주문을 걸고 매도자들이 위에서 매도가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판다라면 같은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건 위로 가려고 하는 거다,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과 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와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을 때는 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밑에서 얌전히 매수를 걸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시장가 매수로 위호가의 물량들을 체결하면서 사는 겁니다. 매수자의 의지가 강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칠리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날 팔고 나간 사람들의 심리를 볼까요? 이쯤에서 팔아볼까 하고 걸어놨는데 훅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감 때 보니까 장대 양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 털렸네. 억울해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날 아깝게 못 산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무조건 사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아쉽게 못 산 사람들과 팔고 후회하는 당일의 매도자들이 다음날에 아침 갭상승을 띄우는 원동력이 되거나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날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심리를 바탕으로 실전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보는 방법,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예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죠. 폴라리스 AI 파마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보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쭉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을 발생했습니다.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앞서 이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은 이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야, 다음날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팔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역시 괜히 빨리 팔았네 하면서 다음날 살려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문제는 다음날 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또 추가로 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까지 거래량이 이틀 연속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좋은 주가라고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올라가면서 주가가 거래량을 터뜨려요. 무슨 뜻일까요? 어제 못 샀던 사람들, 어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는 만큼 매도자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뭘까요? 어제 못 샀던 사람들 그리고 어제 팔았던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데 사면서도 누군가는 똑같이 팔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파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고 그거를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고 있는 뜻인 건데요. 자,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는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이거를 매물대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다음날 갑자기 또 달라붙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캔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즉 주가가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리거나 추가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의 패턴은 매집이 안 된 차트다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차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바닥에서 이제 돌아올리려고 하는 건가? 매집봉인가? 자,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착각하게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또다시 이런 차트들이 나오면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착각하면서 매집을 하는데 계속 분할 매수하는데 주가는 이상하게도 떨어지게 되죠. 자, 더구나 그 뒤에도 똑같이 두 번 연속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자, 이 구간에서 정말 매물이 많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으니까 같은 가격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구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매집했다라고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한 차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가가 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캔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봉을 기준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준봉이 매수 타점이 아니라 그 다음날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다음날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거래량이 실린 음봉,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망가야 될 패턴입니다. 세력이 높은 가격의 물량을 떠넘기고 패대기 치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런 패턴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겨져 있거나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서 그 뒤에 느닷없이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라든지 추가적으로 급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실제로 이 차트 뒤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차트가 물리기 딱 좋은 차트입니다. 주가가 다음에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급락하는 이런 현상, 바닥에서 우리가 잘못 속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나노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 뒤에 쭉 가다 보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기준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캔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길래 사야지 하고 달라붙었는데 못 산 겁니다.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음 날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날 판 사람들이 어제 괜히 팔았네. 종가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갔지? 라고 하면서 다음 날 삽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두 번째 날 이렇게 어제 판 사람들, 못 샀던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날 주가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날도 주가가 옆으로 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날 주가 보니까 거래량이 또 감소하는데 주가가 옆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날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앞에 기준봉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아니라 캔들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작아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제일 무서운 차트이자 제일 좋은 차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캔들의 크기가 작네? 힘이 없나? 거래량 감소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차트야말로 이 앞에 이미 세력들이 매집이 끝났다라는 뜻인 겁니다. 물량 소화, 즉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약간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작다라는 거는 약간 매수하고 매도자들도 많이 안 나오니까 매수와 매도의 체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력이 티 안 나게 관리하고 있는 주가 차트의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차트가 나중에 보면은 조용조용히 크게 올라가게 되는 차트가 됩니다. 자, 요런 게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량 거래량이 밑에서 툭툭 나온다라는 게 세력이 매집했다라는 패턴이 아닙니다. 세력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매집을 하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힌트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바로 요런 겁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기준봉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감소해요. 자, 세 번째처럼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 기준봉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이 뒤에도 볼까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다음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는 야금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죠. 자, 급등, 거래량 증가. 야, 이거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른바 희망고문 차트입니다. 자,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맨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는 최소한 이 기준봉에 몸통의 3분의 2 밑으로는 깨지면 안 됩니다. 특히 시가를 깨지면 그거는 죽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희망고문하지만 세력이 천천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차트보다도 길게 보면 오히려 더 훨씬 위험한 차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놓고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몰라서 며칠 몇 달을 마음고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단순하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매집봉이니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이런 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닥 구간에서 상승 전환을 예측하고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한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예시 차트들을 몇 개 보여드렸듯이 네 가지 케이스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물 소화가 끝났고 이미 세력이 매집한 차트는 세 번째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동안 속았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매하고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소외된 종목에서 기약 없이 묶여있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거래량과 세력의 심리 절대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지금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1타 주식 공부방 강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시황 전달해드리고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실전 매매 기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